안녕하세요. 서울 세월형 플라자 수석 전문위원 윤대영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우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생존을 위한 자연의 정복 그리고 문명의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부의 축적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도시 문명의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무려 77억 9,5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땅과 강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의 위기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메이클 크로프트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지금 매년 21억 톤의 고형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후진국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무려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환경 위기가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전 인류 공통의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서울의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 즉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다 할 쓰레기 대책이 없이 급성장한 서울은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강 하류 난지도에 무차별로 쓰레기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아시아게임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외형적인 국가 행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 정책, 수도권 매립지 조성과 같은 사업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점차 자원 재활용률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통계상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86.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쓰레기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총 49만 7천 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분류로 보면 생활계 폐기물이 5만 8천 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20만 2천 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계 폐기물이 22만 1천 톤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용도를 다하고 버려질 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전국의 쓰레기산은 모두 356개, 총 152만 톤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같이 쌓여가고 있는 쓰레기,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의식주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쓰레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인간 사회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3가지 중에서 의류 산업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중에 여기 보이는 SPA 브랜드들은 평균 일주일 만에 신제품을 계속 끊임없이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옷의 라이프 사이클을 일주일로 단축시켜 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은 대략 7만 5천 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120만 톤, 미국은 1,100만 톤을 넘는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게 버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신 집에 쌓아두는 물량이 많습니다.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3,8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연간 27만 톤의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자동차 1만 대분의 배출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도 잘 활용하면 퇴비나 프린터 재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매일같이 7만 5천 톤의 건축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20만 톤 이상의 건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95% 이상은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는 집의 형태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건축 폐기물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제품을 잘못 만들어 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품을 잘못 만들기도 했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지구상에 무한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쉽게 제품을 만들고 너무 쉽게 버려왔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내에 적정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가습기. 이 가습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했고 너도 나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습기들이 대부분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손이 닿지 않아서 청소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습기 출시와 함께 뒤따라 나온 부속 제품 가습기 살균제는 물때 청소를 귀찮아했던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을 갈아줄 때마다 한두 방울씩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물때를 청소해주는 가습기 살균제.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제품이었죠. 이 살균제의 주성분은 사람들이 들이마시면 안 되는 PHMG라는 공업용 항균 카펫 첨가제였습니다. 편리함만 추구했던 우리들의 욕망이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만다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품의 대량 생산은 결국 쓰레기의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제품과 쓰레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194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2020년 8월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무려 2.14도나 높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쓰레기 대란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자원순환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탄소 중립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 기업에게도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 전략, ESG 전략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대란과 기후의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 파리의 라 레시클레르는 오르나로역과 철도길을 탈바꿈해서 시민들의 텃밭과 레스토랑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적게 버리기 위해서는 도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의식주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에서의 의식주는 농촌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량 생산과 대량 폐기를 반복해왔던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려면 파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 시민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도시의 쓸모없는 건물이었던 전철 역사가 시민들의 식당으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음식 나눔 앱 올리오는 불과 몇 년 만에 50개국 100만 명이 참여하는 음식 자재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볼까요? 베를린의 그린 패션 투어 축제 기간 중에 최소한의 옷만으로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각국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환경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선진국 스웨덴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와 유사한 리투나라고 하는 마을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장난 의식주 제품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스스로 수리하고 교환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매장이 성업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활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는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아주 신나는 일이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또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도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텃밭을 가꾸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이 고장나면 이 리투나로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이러한 재활용,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대신 잘 사용해 줄 새로운 주인을 찾아 그 주인에게 넘겨준다. 패스 더 바통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업사이클링 지표는 선진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선진적인 재활용과 재활용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재활용 플라자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해서 총 450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9월에 개관한 세계적인 업사이클 센터입니다. 서울재활용 플라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기업과 시민의 공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사이클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확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업사이클 하우스는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며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프로그램이 압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의식주 생활의 실험장이자 실천의 공간입니다.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냉장고 디자인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어서 신선식품 운송으로 인한 택배 과포장과 환경 호르몬 유발 냉매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을 위해 주방을 한가운데 배치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꿀술 만들기, 아버지 커피 학교, 비빔밥 만들기 등 이런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이 수시로 진행되고 봄, 가을에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농부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입주 기업 중에 옷을 수선하고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상주하여 시민들에게 옷 만들기 수업이 가능합니다. 목공예 전문가로부터 간단한 가구 디자인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한쪽 공간을 막아 조성한 업사이클 극장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환경 연극이나 업사이클 세미나가 수시로 개최됩니다. 우리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개 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설사와 인테리어사가 제공하는 규격품으로 완성되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대도시의 삶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그리고 그런 소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쓰는 가구나 제품이 혹시 고장 나더라도 이웃에게 소음 공해가 될까봐 스스로 수리할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거나 수리하려면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업사이클 하우스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스스로 만들고 수리하며 살아가는 창의적 친환경 생활 문화를 실험해보는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재활용 플라자 지하 1층 아름다운 가게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생활용품들이 하루에 40톤씩 입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름다운 가게에서 1차로 분류해서 기증받은 물품들이 재활용 플라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재분류되고 다시 전국 140여 개 아름다운 가게 매장으로 보내져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재사용 작업장으로 줄지어 입고되는
버려지는 생활용품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물건을 사거나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친환경 인식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 기업과 창작자들을 돕는 최고의 인프라는 소재은행입니다. 업사이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소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소재은행에서는 플라스틱, 유리, 가죽, 섬유, 목재, 기계 부품 등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400여 종류의 소재 샘플을 갖추고서 디자이너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품의 분해 과정을 보여주는 소재 해체 워크숍과 소재 사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전문적 업사이클 기술을 교육합니다. 서울재활용 플라자는 도시 양봉 분야의 청년 벤처기업 어반비즈와 손잡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6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도농융합형 업사이클 분봉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분봉기 개발 동기는 다소 엉뚱하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심 주택가까지 들어선 벌집으로 인해서 119 출동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방제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게 되었고 이를 고민하던 소방방재청에서 재활용 플라자에 입주했던 전자제품 배터리 수리업체 인라이튼에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이 제품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재 구조대는 소재은행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소재 구조대는 완제품을 사서 쓰다가 폐기하는 생활 습관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키보드나 장난감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제품을 분해하고 해체된 소재를 분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활 제품 안에 플라스틱만이 아닌 금속과 고무 등 여러 가지 소재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제품과 포장의 설계와 디자인을 할 때 해체가 쉽도록 고려해야 수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소재 구조대는 서울재활용 플라자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교사들에게 공개해서 큰 호응을 받았고 2020년 8월에 유네스코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야외 잔디 광장에는 도농복합 소규모 자립도시 자원순환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DIY 손기술하고 적정기술을 가르치는 재활용 작은 집이 있습니다. 작은 집 짓기는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기초이론과 워크숍은 재활용 하우스에서 하고 실습 제작은 컨테이너 창작실에서 그리고 생활 실험은 야외 잔디광장의 이동형 주택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귀농귀촌 청년 지원 프로그램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교류해서 도시인들이 농촌에서 일자리와 살자리를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2020년부터는 서울재활용 플라자가 보유한 전기버스에 재활용 제품을 갖추어 놓고 학교와 지역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창작 공간인 꿈꾸는 공장에 입주한 기업 인라이트는 전국의 고장난 무선 진공청소기를 택배로 접수해서 배터리를 수리한 뒤에 정상 제품으로 돌려주는 리사이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00대의 진공청소기와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플라스틱 폐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나무 1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CSR 협력활동,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업사이클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 사업은 지금 전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와 서울시장은 서울재활용 플라자와 같은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 센터를 아부다비에 건설하자는 방안을 협의했고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의 환경부 차관 일행과 자원순환 팀들이 서울재활용 플라자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컨설팅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재활용 플라자에 입주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제조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이 213% 늘어났고 서비스 기업의 경우는 86%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일자리 창출도 21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서 개관한 지 3년 만에 세월형 산업의 인큐베이팅 성공 사례를 보기 위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덴마크의 칼스버그 그룹, 독일 디자인 센터, 그리고 인도 뉴델리 시 정부 등 세계 17개국 50개 기관에서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우산으로 지갑이나 가방을 만드는 큐클리프, 자신이 입던 청바지로 자신만의 핸드백을 만들어주는 제니 클로젯 같은 기업들, 전통적인 제조 기술에 마케팅과 디자인을 결합해서 재활용에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애장하는 백팩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재활용 기업 중에서 매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모어덴이라는 회사의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업사이클을 선도하는 기업을 꼽으라면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모어덴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컨설팅 서비스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터치포굿, 테라사이클, 인라이튼 이런 기업들도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아도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품에 심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우유팩으로 필통이나 지갑을 만드는 밀키 프로젝트, 양초를 태워서 LED 조명을 만들어냄으로써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해주는 쉐어라이트, 그리고 치매 노인을 위한 심리치료 교육 키트를 개발한 플레이 31, 어린이 그림을 소재로 디자인한 가죽 제품으로 기업들과 콜라보 해나가는 온유, 그리고 버려지는 커피 자루를 새로운 제품 소재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하이사이클,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률 최고로 두드러지고 있는 K문화융합형 업사이클 기업 다나주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나주단은 버려지는 한복을 수선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한복을 만드는 패션 업사이클 기업입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입은 한복으로 큰 히트를 쳐서 세계적으로 온라인 주문이 폭증했고 창업 2년 만에 서울 세월형 플라자에서 가장 주목받는 떠오르는 업사이클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세월형 플라자는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의식주 생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서울시 2030 자원순환도시 비전과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마다 시민들이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확산하는 업사이클 문화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리앤 업사이클 플라자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성북구, 노원구 등 5개 구에 재활용 센터가 개관합니다. 시민을 위한 교육, 체험, 재활용 제품 거래, 청년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서울 세월형 플라자와 협력해서 진행됩니다. 서울 세월형 플라자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반영해서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서울 세월형 플라자 부지를 활용해서 2단계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7년에 개관한 현재의 건물은 시민 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질 제2동 건물은 소재 연구와 자원순환,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육성 클러스터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자원의 낭비를 가속화하는 우리의 도시생활과 산업생산, 소비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겠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기업의 혁신으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서울 세월형 플라자와 각 지역의 리앤 업사이클 플라자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지속가능 사회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의 생활형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